진수, 아직도 밑바닥 인생이야? 그 말과 함께 도안의 손끝에서 와인병이 천천히 기울었어요. 붉은 액체가 병 입구에서 출렁이며 길게 늘어지더니 진수의 머리카락 위로 톡하고 첫 방울이 떨어졌죠.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 연회장 음악은 갑자기 멀어지고 사람들이 들고 있던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조명 아래서 와인 얼룩이 번지자 도안의 입꼬리가 얇게 올라갔고 그의 손목에서 술 기운이 실린 떨림만 또렷하게 보였죠. 진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잡는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5년 봄, 시골 중학교의 좁은 급식실은 늘 금속 냄새가 감돌았어요. 도시락 뚜껑이 덜컹 부딪히고 반찬통이 책상 위에서 사각거렸죠. 그날도 진수는 낡은 가방을 무릎에 끌어안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바로 그때 도안의 그림자가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웠답니다. 그는 웃지도 않은 얼굴로 진수 도시락을 들어 올리더니 국물통을 기울였어요. 미지근한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금속 숟가락이 바닥에 굴러갔죠. 주변 아이들의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어요. 방과 후 집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낮게 끓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진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 삶 언젠가 뒤집겠다. 56세가 된 박진수의 새벽 사무실은 늘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고 안쪽에서는 컴퓨터 대기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그날 책상 위로 금박이 은은하게 비치는 초대장 하나가 놓였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을 때 사각하는 감촉이 먼저 전해졌어요. 초대장을 펼치자 옅은 잉크 냄새가 퍼졌습니다. 졸업 50주년 동창의 명단을 훑어 내려가던 진수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김도안. 글씨가 유독 눈에 밟혔죠. 잠시 오래된 기억이 엇갈렸어요. 도시락 뚜껑이 흔들리던 소리, 목덜미를 타고 흐르던 국물의 따끈한 느낌,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정적.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더군요. 그때 옆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의 파일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DS 산업. 진수가 몇 차례 지켜보던 협력사였죠.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 70%가 HJ그룹 계열사에 의존한다는 보고를 떠올렸어요. 짧은 호흡이 흘렀지만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창의 초대장에는 직업란이 비어 있었어요. 누가 의도한 건지 그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죠. 초대장을 접으며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오래전의 국물 냄새와 숨막히던 순간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올라왔어요. 한숨 하나를 내쉬고 초대장을 책상 한쪽에 곱게 내려두었죠. 그리고 중얼렸어요. 가보긴 해야겠지.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 유리창에는 흐린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툭, 툭. 규칙 없이 떨어지는 소리가 내부의 정적과 묘하게 섞여 있었죠. 진수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번져 아주 흐릿한 무늬처럼 보였어요. 책상 옆 서류함에서 DS 산업 관련 자료가 빼곡히 들어있는 파일 한 무더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보고서를 손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촉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보고서에는 DS 산업의 공급 구조, 인력 상황,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가 조정 압박이라는 줄이 눈에 오래 머물렀어요. 진수는 한숨을 짧게 들이마셨죠. 그러던 순간 책상 옆에서 졸업사진이 든 액자 하나가 기울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오래전에 누군가 정리하다 무심히 두고 간 듯한 모습이었죠. 액자를 들어 올리자 종이의 까슬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1985년 교정. 흐릿한 얼굴들. 그리고 맨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 진수의 모습.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신발끝, 바람에 흔들리던 교문 간판, 국기봉 옆 그늘. 그런 것들이 어쩐지 섞여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문가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한 번 들렸어요. 비서팀장이 말없이 다가와 진수 책상 한쪽에 커피 한 잔을 내려두었답니다. 컵에서 은은한 김이 올라오며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조심스러운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비서팀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여 뒤돌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고 사무실은 다시 빗소리만 남았죠. 진수는 한 모금 커피를 들이켰어요. 쓴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답니다. 그 짧은 감각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죠.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DS 산업의 납품 구조는 오랫동안 문제라고 지적돼 왔어요. 진수는 재벌가 회장이란 직책을 이용해 누군가를 누르거나 보복하는 방식에는 늘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징후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여러 페이지를 넘기며 어떤 이름이 자주 반복되는 걸 발견했답니다. 김도환 대표. 그 글자가 보고서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단가 협상, 납기 조정, 인력 압박. 곳곳에서 애매하게 처리된 흔적들이 따라붙고 있었죠.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잔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어요. 진수는 손등으로 책상 위 먼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동작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책상 위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박이 반사된 빛이 빗물 자국 사이로 묘하게 흔들렸어요. 진수는 초대장을 들어 조용히 다시 펼쳤답니다. 그 안에서 동창회 준비위원 김이름 아래 작은 문장이 눈에 띄었죠. 직업은 직접 만나 묻도록 합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비위원의 의도가 어렴풋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모두가 서로의 삶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한 배려이거나 혹은 그저 무심한 결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읽혔어요. 진수는 서류함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길게 흘렀어요. 그 소리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듯 했죠. 동창회에 참석하는 일이 과거를 완전히 마주하는 일이 될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창밖에서 번개가 살짝 반짝이며 회색빛을 흩뿌렸습니다. 진수는 그 빛을 따라 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 속에서 어릴 때의 운동장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렀죠. 가야 한다. 진수는 초대장을 다시 접어 가죽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죽이 스치는 소리가 나직하게 이어졌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손끝은 조용한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초저녁의 밝은 조명 속에서 잔잔한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입구 쪽에서는 웨이터들이 검은 구두로 천천히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을 이어갔고 테이블마다 놓인 유리잔들은 은빛 반사광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죠. 그 속에서 졸업 50주년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가벼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진수는 잠시 문가에서 서성였어요. 다른 동창들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면서도 들뜬 기세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발을 한번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카펫이 아주 부드럽게 눌렸죠. 진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오랜만에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테이블 곳곳에서 누군가가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고 부르짖으며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도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몇몇은 진수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가늠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언론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웨이터가 진수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잔이 그의 손끝에 닿는 순간 유리에 차가운 감촉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저쪽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죠. 웃음과 함께 약간 큰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김도환이 있었어요. 도환은 배가 살짝 나온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였어요. 얼굴에는 옛 시절의 허세를 그대로 들고 온 듯한 표정이 떠 있었죠. 그는 몇몇 친구의 어깨를 세게 치며 야, 너 아직 살아있었냐? 같은 말을 쏟아냈어요. 말투는 여전히 반말이었고 상대가 누구든 그 톤을 고집하는 듯 했어요. 진수는 그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뺐죠. 도안과 시선이 바로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척은 분명했어요. 도안 일행이 테이블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며 앉았고 그 옆에 진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얼굴이라 생각한 듯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도안이 한 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귀에 들어왔어요. 야, 요즘 HJ 라이프 케어 알지? 거기 우리 없으면 물건 하나도 못 굴려. 그 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튕겨나간 순간 잔잔하던 분위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공기가 한 번 더 식은 것처럼 느껴졌죠. 진수는 유리잔을 다시 한번 잡았어요. 유리 표면에 남은 차가운 온기가 손끝에 번졌습니다.
도안은 연회장 전체가 자기 무대라도 되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말이야, 실질적인 갑이 우리 같은 1차 협력사라고. 대기업? 걔네도 결국 우리 물건 받아야 굴러가는 거라고. 그 말투엔 단단한 듯하지만 어딘가 거친 허세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피식거리며 맞장구를 쳤지만 눈빛은 마냥 유쾌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하며 익힌 절반의 공손함과 절반의 거리감이 섞인 반응이었죠. 진수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잔 아래 받침이 작은 진동을 냈고 그 소리가 테이블의 나무 결을 타고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도안은 술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 했어요. 얼큰한 웃음을 지으며 또 다른 친구에게 소리쳤죠. 야, 너 그거 몰랐냐? HJ그룹? 뭐 대단한 척하지만 현장은 우리가 쥐고 흔든다니까. 거기 담당자들도 우리 보고 먼저 오라 그래. 요즘 협력사가 실질적 갑이라니까, 갑. 진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을 다잡았죠. 연회장 조명이 순간 살짝 어두워지며 분위기가 내려앉았어요. 웨이터가 조명 밝기를 조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빛이 반사된 유리 잔들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 사이로 진수의 손등이 창백하게 드러났어요. 바로 그때 도안이 누군가의 등을 치며 말했어요. 야, 진수 왔다며? 어디 있어, 그 촌놈? 주변이 조금 술렁였지만 명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수의 이름은 누군가 기억했지만 지금 그의 외모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도안은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진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카펫을 밟을 때마다 아주 낮은 스침이 들렸어요. 가까워질수록 옅은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전해졌습니다. 야, 너 누구냐? 도안이 눈을 좁히며 물었어요. 진수는 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진수예요. 도안의 얼굴이 순간 낯설게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피식 웃더니 말했죠. 야, 그 진수, 그 조용한 애, 아직도 똑같네. 처지게 생겨서. 그 말은 크게 던지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 공기를 가른 듯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손가락으로 잔을 툭 건드리며 어색한 기색을 숨겼습니다. 진수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등 위 작은 힘줄이 조금 더 도드라진 채 잠시 멈춰 있었답니다. 도안은 자기가 키운 농담이 기대만큼 터지지 않자 허세를 더 얻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진수야. 너 HJ 라이프 케어 알아? 거기 우리 회사 없으면 납품 못해. 요즘 그쪽에서 줄 타느라 바쁘다니까. 우리 같은 1차 협력사가 실질적 갑이라니까, 갑. 그 말은 전에 했던 말의 반복이었지만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진수를 향해 던져진 목소리였어요. 그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며 자신감이 더 올라온 듯 했죠. 진수는 목에 와닿는 공기가 조금 차갑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과거 도시락 국물이 터지던 그 순간과 겹치는 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던 바로 그때 연회장 안에서 잠시 음악이 멈췄습니다. 스피커 교체인지 웨이터가 조작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정적 속에서
도안의 허세 섞인 말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수야, 넌 뭐하고 사냐? 어디서 월급 받고 살아? 진수는 짧게 숨을 내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지냅니다. 도안은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어요. 그렇지 뭐, 넌 원래 그런 애였잖아. 소리도 못 지르고 힘도 없고 뭐라도 되긴 했냐? 순간 진수의 손끝이 유리잔을 아주 조용히 밀었어요. 잔 아래 받침이 양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마치 오래전 도시락통이 덜컹 흔들리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던 조명 아래에서도 어느새 무거운 그림자가 퍼져 있었죠. 주변 동창들은 서로를 보는 대신 눈썹을 살짝 모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모두 달라진 공기를 느끼고 있었죠.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아주 조금 떨궜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주변이 더 조용해진 듯 했어요. 그때 도안은 마침 옆자리 사람과 대화하려다 말고 진수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야, 듣고 있냐? 요즘은 말이야, 우리가 갑이라니까. 너 같은 사람은. 그 순간 진수의 손이 아주 천천히 잔을 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치솟아도 표정은 끝까지 절제하고 있었어요. 연회장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가느다란 음향은 지금의 분위기를 가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경에 묻히는 바람소리처럼 느껴졌죠. 바로 이때 공간은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도안이 말하던 실질적 갑이라는 착각이 진수의 시선 속에서 아주 서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진수의 눈앞에는 오래전 도시락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운동복 셔츠가 잠깐 스쳤어요. 냄새, 감촉, 아이들이 멈춰있던 정적까지. 그 장면이 사라지자 현재의 연회장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전환의 시작을 아무도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연회장의 음악이 잠시 고조되다가 다시 얇은 선처럼 잦아들었어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금속 소리가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죠. 진수는 잔을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에 얹힌 조명빛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어요. 도안은 잔을 다시 채우며 허세 어린 웃음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린 듯 목소리가 더 커졌죠. 야, 진수야, 너 이런 데 오면 좀 위축되지 않냐? 우리랑 레벨이 다르잖아. 옆자리 몇몇 동창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금방 입을 닫았어요. 도안의 술 취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자 사람들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안이 들고 있던 와인병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잔을 따르려던 그의 손목이 기대보다 더 많이 꺾였고 병 안에서 와인이 출렁하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야, 이 좋은 자리에서 너 또 조용히만 있냐? 그 말이 테이블 위에서 한 번 툭 튀어 올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듯한 느낌이 목 뒤쪽에서부터 서서히 번졌지만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잔을 비우더니 갑자기 술 기운이 확 올라왔는지 크게 비웃었어요. 야,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하던 애가 아직도 저 모양이지? 뭐가 변하긴 했냐?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렸어요. 도안아, 적당히 좀 하지. 다들 불편해한다. 뭘? 이 분위기가? 도안은 콧웃음을 치며 다시 병을 들어 올렸죠. 여기서 제일 밑바닥이 누군지 다 알잖아. 말끝과 함께 그의 손이 기대보다 훨씬 거칠게 흔들렸어요. 와인병 안에서 붉은 액체가 벽을 치며 톡 하고 가라앉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죠. 그때 도안이 병을 높이 들더니 진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야, 진수야, 축하 인사라도 받아라. 너 같은 애도 동창회에 노네. 주변 사람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안이 병 입구를 진수 머리 위로 가져가는 순간 진수의 시야 한쪽이 잠깐 하얘졌어요. 1985년의 급식실. 도시락 뚜껑이 덜컹, 국물통이 뒤집히는 소리, 미지근한 액체가 목덜미를 타고 스며들던 감각. 그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현재로 돌아온 순간 와인이 병 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출렁. 붉은 빛이 조명 아래서 순간 길게 늘어났고 톡톡. 첫 방울이 진수의 머리카락 끝에 닿아 흘러내렸죠. 냄새가 퍼졌어요. 약간 달큰하면서도 매운 향. 그 냄새가 진수의 후각을 찌르며 과거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이 천천히 흘렀어요. 와인이 귀 뒤쪽으로 떨어지며 차갑게 스며들었죠. 연회장은 숨조차 잊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다가 멈췄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돌렸죠. 도안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야, 진수야. 머리라도 좀 적셔야 사람 구실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동창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놓아버렸고 누군가는 물병을 쥔 손을 꽉 조였죠.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상대가 협력사 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연회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애매한 분위기도 그들을 붙잡았죠.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묻은 와인이 조명 아래에서 지저분하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 밑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때 도안이 갑자기 말투를 더 키웠어요. 야, 너 아직도 그때처럼 맞고만 있냐? 연회장 뒤쪽에서 웨이터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트레이 위에서 유리잔들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죠. 공기 전체가 긴장의 실로 묶인 듯 팽팽해졌습니다. 진수의 시야에서는 도안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만 배경소음은 모두 멀어졌습니다. 도시락 국물 쏟아지던 소리, 아이들의 숨 꺾이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던 낡은 교실 시계 초침, 그 모든 것이 겹쳐 들려왔어요. 현재의 와인 냄새와 섞이며 진수의 호흡은 아주 한 번 끊겼습니다. 그 한순간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오므려졌어요. 손등의 힘줄이 또렷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그 침묵을 비웃듯 병을 책상 위에 무뚝뚝하게 내려놨어요. 탁! 그 둔한 소리가 테이블을 타고 퍼지며 잔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안은 다시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야, 너 같은 애는 어디서 뭘 해도 결국 이 자리지. 그 말이 던져진 순간 진수의 목덜미에 흐르던 와인 한 줄기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떨림을 따라 그의 호흡이 아주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도하나 그만해라. 분위기 봐라. 하지만 도하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야, 진수야. 넌 지금도 밑바닥이잖아.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뚝 끊긴 듯 멈췄어요.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지 못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조명이 진수의 얼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와인 얼룩은 도시락 국물이던 그때의 상처 위에 다시 한 겹을 쌓고 있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손을 천천히 무릎에서 들어 올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분노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도안의 허세보다 더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어요. 도안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 말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야, 왜 가만히 있어? 진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도안과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은 거친 소리나 화보다 더 깊은 어떤 기척을 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된 시선. 도안이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했어요. 술기운 속에서도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신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진수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도안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을 벗어나려 했죠. 그때 도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도망가냐? 역시 똑같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수의 발걸음이 짧게 멈췄습니다. 한 호흡, 두 호흡. 그 사이 연회장 전체는 마치 시간이 빠져나간 듯 고요했죠. 그리고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가방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잉. 그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어요. 이제 곧 모든 관계가 뒤집힐 단 한 장의 명함이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안정되며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진수의 손끝으로 향해 있었죠. 그는 가죽 가방 지퍼를 잡은 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있었어요. 지퍼에 얹힌 그의 손등은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안은 여전히 술기운으로 붉어진 얼굴로 헛웃음을 지었어요. 야, 뭘 꺼내려고 그래? 설마 나한테 대들 생각은 아니지? 그 말투 속엔 위협도 여유도 아닌 묘한 흔들림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아주 천천히 내렸어요. 지잉. 낮고 긴 소리가 연회장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렀죠. 도안은 그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던졌습니다. 야, 뭘 그렇게 거창하게 열어? 그 안에 뭐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진수가 손을 넣어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내는 순간 그 가죽 케이스에서 조용한 중량감이 느껴졌거든요.
진수는 케이스를 한번 손바닥 위에서 굴렸어요. 가죽 표면이 조명과 닿으며 아주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딱! 짧고 단단한 소리가 테이블 위를 건너갔어요.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멈춘 듯 했어요. 진수는 케이스에서 흰색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 가장자리의 종이 재질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죠. 그리고 그 명함을 도안 앞 테이블 중앙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한 번의 울림이 와인병 소리보다 더 깊게 퍼졌어요. 테이블 위 잔들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고 도안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HJ그룹 지주회사 회장 박진수. 그 문장이 도안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어요. 홍조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잠깐만. 이 이름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까까지의 반말 톤이 말끝에서 부서지듯 흔들렸죠. 이게 너냐? 주변 동창들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명확히 알아보지 못했던 얼굴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듯 충격이 테이블을 가로질렀습니다. 진수는 가만히 서서 그 질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가 아는 그 진수입니다. 도안의 손이 와인병을 떨어뜨릴 뻔하며 덜컥거렸어요. 잔이 흔들렸고 병에서 와인이 한 방울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이 천천히 번졌죠. 회 회장님? 도안의 목소리는 이미 반말이 아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말끝이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가 단어를 짜내듯 말할 때 진수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노여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래된 상처 한 겹을 마침내 조용히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도안이 허리를 꾸부정하게 굽혔습니다. 양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허공에 떠 있었어요. 회장님, 그게 제가 그때 어렸고 지금 방금도 술이 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그 중간을 아주 부드럽게 잘랐으니까요. DS 산업. 그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도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진수는 조금 숨을 고르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도안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탁자 아래 카펫이 둔하게 꺼졌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장님, 제발. 도안의 말투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세도 비웃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 남은 목소리였어요. 그 이에서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와인 냄새와 섞여 공기가 이상하게 비릿했죠. 진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무릎 꿇은 도안과 사이에 어른 한 명이 설 만큼의 거리. 그 거리는 50년의 세월을 가르는 듯 했어요. 도안은 그 거리를 줄이려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목소리 끝이 마치 바스러질 듯 떨렸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가만히 도안을 내려다봤습니다. 과거의 운동장이 떠올랐어요. 도시락 국물이 스며들던 목덜미, 냄새,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하던 어린 자신. 그러나 지금 이 공간은 그때와 같지 않았어요. 누가 보고 있고 누가 침묵하고 있으며
누가 벌벌 떨고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진수는 조용히 명함 케이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딱! 그 소리가 도안의 어깨를 다시 한번 울렸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단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책임의 결심처럼 들렸죠. 그가 돌아서는 순간 도안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회장에서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안의 신음 같은 숨소리,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떨림, 어디선가 들린 웨이터의 신중한 발걸음만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진수는 연회장을 벗어나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손끝에는 아직도 명암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그 감촉은 이제부터 시작될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울림처럼 남아 있었죠.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연회장의 소음이 문 뒤로 묻히자 그제야 귀가 고요해졌죠. 진수는 잠시 계단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 난간이 서늘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와인이 스며들던 뒤통수의 끈적임과 대비되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주 짧은 호흡만 내쉬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흘끗 뒤돌아보니 연회장 입구 위의 샹들리에가 여전히 밝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졌던 와인 모욕의 장면은 더 이상 그곳의 빛을 빌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할 곳으로 옮겨져 가는 중이었죠. 진수는 조용히 걸어나가 자동차 문을 열었어요. 차 안에는 낮에 맡겼던 서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 안쪽에는 DS 산업 관련 서류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고 페이지 모서리마다 이전부터 쌓여온 문제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시동을 켜지 않은 채 깊게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방금 전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흔들리던 목소리가 공기 중 어딘가에서 잔향처럼 남아 있었죠. 잠시 후 그의 손이 다시 가방 위에 얹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그래,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지. 다음 날 새벽 회사 건물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감지 센서가 켜지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복도 조명이 차례로 켜지며 바닥에 길게 빛이 떨어졌죠. 진수는 다른 직원들보다 한참 먼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금속 펜꽂이가 새벽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고 컴퓨터가 켜지기 전에 조용한 대기음이 사무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함을 열고 DS 산업 파일을 꺼냈어요. 철꽂이가 움직이며 철컥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죠. 파일을 꺼낼 때 종이가 살짝 부딪히는 사각거림이 손끝을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 CFO와 감사팀장, 비서팀장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 표정이 단단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는 소리가 연달아 탁탁 이어졌고 빈 의자가 앞으로 식당 의자처럼 가볍게 당겨졌습니다. CFO가 조심스레 말했죠. 회장님, 어제 바로 준비 시작했습니다. DS 산업, 최근 5년치 자료 전부 확보했고 내부 직원 조사도 요청해 두었습니다. 진수는 파일을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이 끝이 손가락 마디를 스치는 감촉이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서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단가 부풀림, 원가 분류 조작, 일부 현장 인력의 실명 누락까지. 현장 사진들 사이에서 낡은 공구, 닳아버린 장갑, 지친 얼굴의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그는 한 장면에서 눈을 멈췄어요. 현장 노동자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얼굴로 작업대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던 사진. 그 사진을 보자 오래전 급식실에서 도시락 국물이 흘러내리던 감각과 겹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고 진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그 문장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는 듯 했어요. 비서팀장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 증언도 받았습니다. 도안 대표가 납품 압박을 위해 현장 소장들에게 강한 지시를 내려왔다고 다들 많이 지쳐 있더군요. CFO도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지시만 내려주시면 바로 감사 개시하겠습니다. 진수는 펜을 들어 결제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찰컥하고 전자승인 소리가 울렸어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소리 하나로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DS 산업의 문제들은 하루가 다르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보도자료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는 앵커가 낮은 목소리로 사건을 보도했죠. HJ그룹이 1차 협력사 DS 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안전 문제와 단가 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수는 그 라디오 소리를 멀찍이 들으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사무실 바깥으로 보이는 도심은 흐린 하늘 아래 조용했지만 그 아래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 더 편히 숨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비서팀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따뜻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어요. 탁! 그 둔한 울림이 마음 한쪽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진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살짝 감쌌어요. 열기가 손등을 타고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팀장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죠. 그 짧은 침묵이 위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단 중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본사 결정에 따라 휴식 시간을 되찾았고 미뤄왔던 안전장치 교체도 예산이 즉시 투입됐죠. 진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안도의 호흡을 하나 길게 내쉬었어요. 감정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호흡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CFO가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DS산업 대표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들었어요. 책상 위 명함 케이스가 빛을 받아 조용히 반사되고 있었죠. 받지 말아주세요. 짧은 문장. 그러나 단단했어요. CFO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진수는 회의실에서 홀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램프 아래에서 종이들이 층층이 쌓였고 페이지 사이로 손을 넣을 때마다 사각하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덮으며 손가락으로 표지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지친 감각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그때 문이 조심히 열렸어요. 비서팀장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지나친 걱정도 과한 위로도 없었죠. 그저 오래 함께 일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잔을 내려놓자 탁! 그 소리가 회의실에 잔잔하게 울렸어요. 진수는 잔을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비서팀장은 미소만 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죠. 회의실에는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살짝 흐르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에는 늦은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서 우산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 그림자들을 보며 진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자신이 아닌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자 머리칼에 스며들었던 와인의 차가움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각이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의 마지막 흔적처럼 스쳤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위치가 떨어지는 작고 낮은 소리들이 복도의 반향처럼 이어졌죠. 진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을 한번 정리하듯 곧게 펴고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는 벨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리는 것도 아닌 목소리로 천천히 중얼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야지. 그 문장은 분노도 복수의 쾌감도 아닌 조용한 책임의 목소리였죠. 그는 불을 끄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 속 센서등이 켜지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뒤로 따라왔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움츠러든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아침, 집안에는 난방기가 천천히 도는 소리가 먼저 퍼졌어요. 부엌에서는 전기포트가 물을 데우는 잔잔한 떨림이 이어지고 거실 테이블 위에서는 종이책이 뒤집어진 채 조용히 열려 있었죠.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며 먼지가 아주 느린 속도로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서재에서 졸업사진을 꺼내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의 가장자리는 세월에 눌린 듯 약간 말려 있었고 그 위에 얹힌 유리판에는 아침빛이 길게 비쳤죠. 그는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남아 오래전 교정의 바람까지 떠오르게 했어요.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촌, 어제 말한 문제 풀었어요. 진수는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 둘이 공책을 팔랑거리며 서 있었어요. 연필로 급하게 푼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페이지 끝에는 사그락하고 소리가 날 만큼 많이 사용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서서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연필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고 종이 끝이 손에 닿을 때 부드럽게 접히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네. 진수의 말은 짧았지만
아이들은 더 큰 칭찬처럼 들은 듯 활짝 웃었어요.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나가는 동안 책상 위의 졸업사진이 살짝 흔들려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흔들림을 진수가 천천히 다시 고쳐 세웠죠.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아주 작은 미소만 남겼습니다. 웃음을 짓는 입꼬리도 크지 않고 숨을 내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냥 조용한 미소였어요. 문득 부엌에서 누군가 컵을 조심히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작고 안정된 소리였죠. 거실로 향하던 진수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부엌 입구에 서서 말했다기보단 입술에 가볍게 걸친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렸습니다. 고마워요. 누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 집 안구석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아이들이 식탁 위에 학습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으며 내는 사그작 사그작 하는 소리가 난방기의 미묘한 후웅 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진수는 식탁 한쪽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에서 전달된 온기가 손바닥을 천천히 덮였어요.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작은 어깨들을 바라봤습니다. 연필을 세게 잡는 아이도 있고 조심스레 쥐는 아이도 있었죠. 각자의 손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만의 리듬으로 종이를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진수는 묘하게 안정된 감각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도 없고 누군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상처가 그 자리에 다시 내려앉을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의 모습. 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삼촌은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진수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아주 작은 미소로 올렸어요. 말 대신 미소만 남겨둔 채 연필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죠. 그 미소 안에는 50년 전 운동장에서 굳어있던 어린아이, 동창회장 와인 얼룩, 밝은 호텔 조명 아래에서 뒤집힌 관계, 전면 조사 이후의 조용한 선택들이 모두 한 줄로 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소는 이렇게 작은 내면 독백으로 스스로에게 닿았어요. 오래 버텼다, 진수야. 이제는 놓아주자. 아침 햇살이 식탁 모서리에 살짝 걸리며 밥그릇 사이로 따스하게 번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조금 당기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고 아이들의 연필 끝은 계속해서 종이에 작은 흔적을 남겼어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지만 그 작은 소리들로 가득한 평화가 진수의 하루를 고르게 감싸고 있었죠.